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혹시 어디서 뭐 스카우트 안 해요? 하이브 같은데? 네? 소속사, 제가 뭐 또 소속사. 가면 뭐 춤 노래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네. 성대모사도 잘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부탁드리기 좀 힘들어요. 네. 진짜 잘하는 성대모사가 있는데 아우. 제가 근데 우리가 그좀 깜짝이야. 하기는 뭐하고. 네. 아니 그 뭐 요새는 하도 요새 근데 이게 지금 그 연예계 소식이요. 네. 이게 은근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끕니다. 네. 예. 정말 많이 끌죠, 사실. 네, 진짜 많이 끌어요. 네. 이게 사실 다른 분야에서 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금방 있는데 이런 일들이 딱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쪽은 좀 정치인들 어떻게든 좀 주목을 끌어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손해는 보겠죠. 근데 우리의 항상 가장 주된 관심사는 우리 사회 문제, 물론 이것도 사회 문제긴 사회 문제지만, 근데 뭐 이 얘기 우리 나중에 하고, 그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라고 그랬지? 뭐 어떻게? 찾았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네. 저는 오마이 뉴스는 안 해서 오마이걸. 근데 잘 몰라가지고. 네. 그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한 2000. 내가 네. 옛날에 우리 큰딸이 어렸을 적에 네. 예?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이 파란 풍선, 하늘색 풍선 들고. G.O.D 콘서트를 가셨군요. 네. 콘서트 그때 그 잠실 종합운동장인가 네. 거기서 있어요. 그때 우리 큰딸애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하도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거 그래서 내가 G.O.D는 알죠. 근데 G.O.D 뭐 어디 그런데 가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거는 아니 그 오마이걸 뭐 그런 콘서트에 가고 그랬어요? 아니요. 네. 왜 안 갔어요? 좋아하는데? 그럼 뭐 제 일이 먼저죠, 사실. 좋아하는 건. 연예인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제 일이 먼저니까요. 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둘째 딸에는 NCT의 굉장한 팬이래 가지고 네. 그 뭐 생일도 뭐 카페 가서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연예인들이 이제 특정 카페 생일 뭐 해가지고 네. 꾸며두더라고요. 네. 그런 혹시 문화가 뭐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누가 생일 안 챙겨줘요? 교수님이 챙겨주실 거잖아요. 물론 네, 나 말고는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나 말고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동정 뭐 이렇게 하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자격지심 생길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자격지심은 뭐예요? 교수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자격지심이 뭐예요? 자격지심이요? 네. 자격지심이 뭐냐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자격지심이라는 건 이제 자격을 따고 싶은 무슨 마음 뭐 이런 거죠. 예. 오늘 교수님 좀 오늘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네. 참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청취율 조사 기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여러분 지역번호 022로 걸려오는 전화 딱 받으셔가지고 그게 2000번대라는 설이 유력해요. 제가 사실 오면서 다른 음악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는 2000번대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2000번대일 수도 있고 6000번대라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화가 딱 오면은 받으셨을 때 여기 중앙지검입니다. 뭐 이러면 끊으시면 되는 거고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어제 뭐 들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네. 어제 여러 가지 들었는데 YTN인가? YTN의 5시부터 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비슷한 이름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한데 나는 승부까지는 못하고 그럼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요것만 딱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커피 쿠폰 증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방송 중에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말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버릇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얼마든지 우물정공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원을 하는 충신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짚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음악 방송을 들으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굿머니 굿라이프가 아닌 다른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양수진 아나운서에게 오늘만 그랬어요. 양수진 아나운서에게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대는데 양수진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근데 그 못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얘기 들었죠. 네, 전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청취자 문자 중에 이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뭐 양수진 아나운서는 이제 본인 프로그램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다고. 내가 원래 뒤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양수진 아나운서 큰일 났다 이제.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양수진 아나운서에게 내가 비밀로 해줄게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두고 이제 2차 실무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실무회동 오늘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의제들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당이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 관계자가 어제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을 내일 열 예정이다라고 하고 또 장소와 시간 비공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23일에 국회에서 첫 실무 협상을 가진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차순호 정무비서관,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후 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 영수회담에서도 이 의제를 필수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협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제 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아직 회담에 대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당부를 전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 회담 관련 소식 제안과 실무 회동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일단 내일 이번 주는 이제 내일까지만 남았는데 이번 주 진행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누구는 김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도 조용히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외교도 국제 정치거든요. 국내 정치든 국내 정치고 정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기가 진짜 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고 영수회담이 어쨌든 실무 협상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양쪽 다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의제 조율 없는 자유로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의제 조율 없는 자유로운 영수회담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회담이 끝난 다음이 문제예요. 이러면 만나기 쉬운데, 만나서 뭐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근데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의 그 지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자기 쪽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비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났냐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어쨌든 만나긴 만날 거라고 봅니다. 제일 핵심적인 의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검이거든요.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는 대통령 마음이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시 재의결에 붙였는데 이게 만일 국민의힘에서 이사표가 나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는 일정 논의가 불발됐다. 뭐 이거는 사실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불발됐다네. 뭐 이런 의미 부여는 힘들지만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기싸움인데 기싸움도 너무 오래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영수회담의 가치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여야의 행보들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패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선 후 15일 만에 열린 당 차원의 첫 반성회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반성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권한대행 그리고 배 권한대행, 김 부총장,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은 큰 위기 속에 있다. 지금의 문제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쌓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준엄한 민심을 맞이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면서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국민께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그동안 숱한 위기와 고비를 겪었지만 끝내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종혁 당 조직 부총장은 대통령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면서 심판 투표로 가는 분위기가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이년 동안 대통령 홍보수석실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같은 대선 후보급들도 겨우 당선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반성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친명계의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후보한 의원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서 소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달 2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이 끝나면 이튿날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박찬대 의원 외에는 나선인은 없다고 하고요. 출마를 검토하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의원 등은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친명계 내에서 사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단독 출마 시엔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어제 원내대표 도전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이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현재 박찬대 전 최고 한 명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실 뭐 오늘 여의도연구원 그에서 하는 그 토론회 원래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저 오늘 오전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서 꾸미는데 백서를 지금 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백서를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난번 21대 총선 백서를 제가 그때 부위원장으로 해서 이 백서 썼는데 이거 지금 막 서둘러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그 객관적이고 정말 자기 성찰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보다는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한다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성역 없는 반성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반성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놔두고 다른 부분만 건드리면은 사실 다음번 선거에 전혀 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철저한 반성을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40대는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40대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경기도 지역이에요. 인구 통계표로 보면 경기도에서 사는 40대가 220만 정도 되거든요. 서울엔 40대가 120만 정도 돼요. 그럼 그 정도로 40대가 경기도에 많이 사는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배당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만 놓고 본다면 40대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승산을 잡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수도권 전체에서 이기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총선은 그래서 총선 전체에서 이기긴 굉장히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기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뭐 대충 해가지고 또 반성하는 척만 한다면 더 가망성이 없어요. 대선은 좀 달라요. 대선은 전 대한민국이 단일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선은 좀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친명 일색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그걸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천할 때 뭐죠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막 이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되든 그건 당연히 친명이 되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연임하게 되고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된다면 문자 그대로 완벽한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뭐 괜찮냐? 물론 괜찮지 않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했느냐?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은 결과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우려까지는 아닙니다만 다양성이 사라진 정당이라는 것의 모습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엔터 관련 소식인데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 소식입니다. 오늘 민희진 대표가 지금도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을 3시부터 해서 진행 중이었고요. 일단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측 오늘 보도되고 있는 어도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2일 하이브가 이 어도어의 감사를 착수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어도어 경영권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고 의심을 하면서 전격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업무 구역을 찾아서 노트북 등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다고 하고요. 어도어 경영진이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고 적절치 못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의 감사 질의서 답변을 어제 제출했다고 하고요. 외부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오전에 중간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이 민 대표 주도로 어도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이 됐고 사실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물증과 감사 대상자 진술을 토대로 민 대표 어도 경영진 등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전했는데요. 이 카카오톡 대화가 담겼다라고 합니다. 어도 부대표 A씨와 민 대표 간의 대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겼다라고 하고요. 어도어에는 현재 뉴진스 한 팀만 소속돼 있어 멤버들이 소송을 통해 빠져나간다면 말 그대로 지금 하이브가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민 대표 측은 뉴진스와 어도어 모두를 하이브로부터 빼내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 결국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주술 경영을 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가까운 친지가 접신했다고 하는 무속인과 나눈 장문의 대화록을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민 대표보다 나이가 많은 무당에 친족 동생의 혼이 들어왔다라면서 민 대표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카톡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깊이 개입하면서 인사 관련 비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면접 절차가 진행 중인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도 무속인과 함께 진행됐다. 이런 게 하이브 측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이제 민 대표 측의 주장들도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이번 대립에 대해 민 대표는 희대 촌것 같다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마녀가 돼 있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 앞서서 사진 기자들에게 플래시 셔터 소리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는 이 하이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 고발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배임이라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민 대표나 관계자들이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무당 경영 의혹에 대해선 개인 사찰이다.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속인에 대해선 원래 지인이다. 그리고 무속인을 지인으로 둬서는 안 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경영권 탈취와 관련해선 사우디 국부 펀드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놓을 때 하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이브가 민 대표 측근 A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외부 투자자 유치 계획을 발견했다면서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를 투자자로 모색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마 기자회견 이후로는 하이브 측에서도 또 다른 대응 혹은 기자회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식해요? 아니요. 응? 왜 안 해요? 저는 위험 자산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아유 온고이지 신고 옛날 것도 잘 알고 또 주식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주식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하이브 중가가 장 막판에 반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분쟁 때문에 뉴진스의 이탈을 우려한 투자자들 이게 하이브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막바지에 들어서 민희진 어더운 대표의 발언을 확인하고서 이게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 말이 옳다 누구 말이 틀리다 그건 제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 그래서 이걸 보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하이브 쪽에 좀 기자회견 이후에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곧 누가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뉴진스라는 그룹의 이 멤버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사실 이런 분쟁을 겪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을 지금 겪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쫙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뉴진스 그룹뿐만이 아니라 하이브의 BTS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그룹들의 이미지와 저는 또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뭐, 왜 이 싸움이 났는지, 뭐, 누가 잘못했는지는 그건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는 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갈등, 싸움,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된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엔터테이너가 나오게 된 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할이 지대하죠. 그게 100% 넘죠. 하지만 과연 지금 이제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이 경영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관리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제가 볼 땐 일단은 첫째 나이 어린 멤버들 크게 이 상처받지 않게 일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워낙 우리나라의 그 뮤지션들이 세계적인 뮤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이미지라든지 이들의 활동에 더 이상 어떤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저는 합리적인 결말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